이제 자료 3이 일반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부를 안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요것도 실제 집필을 하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요. 이래요. 거기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변이 기부 방법 몰라요. 그 누가 하라는 요청도 안 하던데 그래서 안 했다. 두 번째 많은 이유가 돈이 없어요. 경제적 여유가 안 돼요. 세 번째, 그 돈을 내고 땡치는 것이 뭐 좀 찝찝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몰라도. 자, 그런데 그게 이제 33%, 30%, 26%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항목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요. 왜 기부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않느냐? 자료 3을 분석해보면, 기부 방법을 모르거나,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돈을 주는 게,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서술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설문조사 항목에 이런 답변이 이 비율이 나왔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안이 돼버리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소화를 했다 칩시다. 아마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주제 자체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의식적인 측면에서요. 일반 시민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 기부의 기본 개념 자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단적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기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뭔 소리냐? 기부 방법을 모르고 구체적인 기부 요청을 안 했다. 이 기부는 자발적인 거고 스스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뭐 적십자 회비 내듯이 내세요 해가지고 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하면은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 뭐 무슨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말연시에 뭐 10억을 쾌척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기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요즘은 뭐 많이 기업체에서도 점심시간 때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식당에서 당연히 그 재료비로 써야 될 건데 뭐 떡국에 김치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쓸데없는 장거리를 마련 안 하고 대신에 그 남는 돈을 기업체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라는 게 많은 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3,000원만 내도 그것이 아프리카의 그 굶주리는 이런 어린이들의 한 달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이 된다. 뭐 그것도 기부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 그러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것도 기부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또 세 번째, 돈을 주는 게 좀 찝찝하다라고. 사람들이 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뭔가 주는 거, 요즘 부모님들은 돈 주는 거 좋아합니다. 생일날 선물도 뭐 이런 물건이나 상품권보다는 현금을 제일 좋아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그렇게 좀 뭔가 바람직한 쪽으로 하는 것 역시 기부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측면에서 기부의 어떤 기본 개념 또는 기부를 하는 행위의 관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되는 데는 의식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부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이 기부가 갖는 의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이게 좀 외래어니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풍토 또는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문제 낸 사람이
채점을 하면서 보기를, 이 친구는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 머리를 돌리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사에서, 물론 이 자료삼도 해결 방안의 토대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료사에서 아까 이제 다제 신문을 참조하라 그랬는데 그와 관련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료사는 기부를 한 사람들, 자료3이 기부를 안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자료사는 기부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기부를 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A 집단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B 집단은 땡땡 나눔운동본부라는 기부단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기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A 집단,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기부 동기 중요도 1순위가 뭡니까? 1. 불쌍하잖아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불쌍하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B 집단, 띵띵 나눔운동본부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부한 사람들, 뭐라고 답변? 1순위가 뭡니까? 나의 기부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기부를 했다. 기부의 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물론 그 기부단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했겠죠.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보세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요. 뭐 연말정산 등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전에 사람이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집안일을 도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야 도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이렇게 하면은 뭐 500원 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유인을 해서라도 동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자료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엽적인 거는 나중에 언급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집단 A와 집단 B 두 집단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 땡땡 기부단체를 통한 정기적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나의 기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움이 된다라는 이 답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기부의 사회적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기부를 하는 것이 나는 가지고 있고 니네는 안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불쌍해. 니네 찌질하지. 아이고 불쌍해. 도와줘. 이게 아니고 내가 몸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가 있어. 이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이 지켜져.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나의 그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고 또 내 나름대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 성숙한 의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봐봐요. 이 기부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봐요.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또 그 공동체가 존재함으로써 나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나의 의무, 우리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자, 봐봐. 단체를 통한 정기적 기부자들의 의식이 이렇다는 데서 우리는, 자, 봐봐요. 이 기부 행위를 개별적인 수준으로 방치하지 말고, 개인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기부 행위를 조직화시키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띵띵 나눔운동본부 회원이야. 1월 달에 기부를 하고 2월 달에 했는데 3월 달에 막 너무 바빠. 깜빡했어. 매월 얼마씩 내는데 안 냈어. 단체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문자 메시지. 빙빙, 모 회원님 깜빡하셨군요. 3월 달 기부를 안 하셨습니다. 안 했구나. 챙기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되면 어린이날입니다. 요번 어린이날에 우리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저기 아프리카에 그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10만 원씩 내가지고 도와주기로 했는데 모아서 직접 가도 되고 동참해도 되고 돈만 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오죠.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은 자기가 낸 그 기부 액수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디에 기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목록이 쫙 메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이 얼마고 그 중에 얼마가 어디에 이렇게 써있고 이런 곳에서 도움이 필요를 하는구나. 내년에는 내가 액수를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디어를 우리 단체에다가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내가 듣기로는 요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 아주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대상자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러고 이제 그 기부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득에서 이제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부하고 세금 혜택 받고 이런 좀 유인책도 써가지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걸 조성을 하면 되고 외국처럼 아예 그 급여가 나갈 때 그냥 뭐 이렇게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아예 공제를 해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기부 행위를 뭔가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사회 전체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기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부의 기본 개념, 숙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점점 이제 구축이 되면서 기부액도 증가하고 1년 내내 이루어지면서 싱가포르를 추월하고 경제가 막 규모가 커지면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어설프게 따라가는데 급급해서는 의미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표를 이렇게 제시한 의도가 무엇일까? 뭐 일단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이 문제를 본인의 어떤 문제 상황으로 여겨서 한번 고심해보는 그런 적극성 그리고 주어진 문제 상황,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수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문제와 문제를 낸 출제자와 그리고 그걸 넘어서 과연 이게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자기 고민까지 담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이제 수준을 조금 높여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